반래퍼가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고 나니까 웬만한 신축 아파트보다 좋다. 풀 인테리어를 하면 신축보다 나아. 오늘은 반프레미엄 퍼스티지에 나왔습니다. 사실 영정이가 오기 전이어서 혼자 찍고 있는데, 영정이 아는 지인분이 여기 40평대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내부도 좀 촬영을 하고 외부 단지로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반래퍼 같은 경우는 되게 쾌적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좀 많은데 아파트들 동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길로 쭉 따라서 가면 강남 신세계백화점이 나오거든요. 동과 동간의 이쪽 거리는 굉장히 멀잖아요. 이쪽은 좀 가까운데 이쪽은 좀 멀어요. 이렇게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건폐율이 여기가 12%, 13% 정도밖에 안 돼요. 반자 같은 경우 도 우리가 그때 벚꽃 구경하고 막 했을 때 산책 다니기 되게 좋다, 고층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하늘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긴 좀 하늘 잘 보이죠. 근데 고층 빌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건폐율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건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10%대에서 건폐율을 가져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간혹 있긴 한데 이런 1급지에서는 쉽지 않아가지고, 멜면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메인 입구고요. 건너편에 여기 보면 여기 딱 두 동이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이게 임대 아파트 라고 얘기 들었는데 두 동만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길을 건너가야 되고요. 저기 횡단보도로 건너든 김용모 빵집 이쪽 있는 쪽으로 건너든 건너가야 되고요. 두 동만 딸랑 이렇게 있고, 저쪽으로 가면 잠원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잠원초등학교를 나와서 여기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정이랑 지금 여기 걷고 있는데 일단 반래퍼 되게 쾌적하죠. 진짜로 건폐율이 되게 낮다라고 하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여기 안에도 차도가 있잖아요. 반래퍼 유일한 단점이 딱 이거잖아요. 차도 있는 거. 정말 아쉬운 점이 반래퍼가 진짜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위치도 너무 좋고 한데, 정말 아쉬운 점이 아니 왜 여기는 지하로 안 팠을까. 그러니까 차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거든요. 그만큼 이 지상 공간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공용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조경도 할 수 있고.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남더위라고 나 이런 얘기할 때 더위 조경이 엄청 잘 돼 있긴 한데, 근데 거기가 차가 지나다닌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문제야. 애기들을 풀어놓고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요 도로로만 다녀야 되잖아. 사람이 다니는 도로. 네. 근데 차도가 훨씬 넓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좀 아쉬운 점이죠. 요점 빼고는 안에 조경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조경이 막 아름답다보다 일단 나무가 겁나 많고요. 아파트가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이 막 자라면서 더 그런 효과도 있는데, 보통 아파트의 조경은 10년 후에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설계할 때부터 나무를 정말 빽빽하게 많이 심어놨어요.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저층들부들 보면 다 세대 간섭이 엄청 심하거든요. 사실 그 소음도 많을 거예요. 지금 막 오토바이 지나가죠, 버스 지나가죠. 반래퍼 안에 있는 이 도로변에 맞닿아 있는 저층부들은 좀 소음이나 이런 걸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세대 간섭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층 사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거실이나 서브룸의 창으로 볼 때 푸른 잎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요즘은 뭐 신축 아파트들이 모두 다 이제 그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그 시초가 반래퍼였던 거죠. 사실은 앉아서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래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여기 이제 구름 무슨 집이라 그러던데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이제 조경 보고 되게 잘 해놨어요. 사실 이거는 저렇게 많은 나무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조화를 좀 이루게끔 조경을 한 게, 나는 진짜 반래퍼가 조경은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여기 좋은 게 용적률이 270%거든요. 이미 용적률을 많이 쓴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30몇 층, 20몇 층 다 고층 빌딩인데 이 사이로 중간중간에 하늘이 다 보이게끔 설계를 했단 말이야. 보행자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끔 설계를 한 건데, 반포나 압구정 이런 핵심지에서 건폐율이 12%에서 19% 사이거든요. 제일 낮을 텐데 반포에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런 데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를 보면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50층까지 막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지금 압구정 뭐 취입층 한다고 막 난리 났는데 될진 모르겠어요. 그게 사업성 뭐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준주거지로 바꿔주면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자기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또 특혜 논란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건폐율이 굉장히 낮고 그게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했고 2444세대인가 24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여기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원베일리가 생기잖아요. 원베일리가 생기면 과연 어떻게 보면 대장주는 아직 여긴데 원베일리가 그 대장주를 또 뺏어갈지도 되게 궁금한데, 원베일리 제가 요즘 재밌는 거 들었어요. 원베일리 지하 상가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생긴대. 지금 일단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상가가 다 미분양이거든요. 엄청나게 높게 분양가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제발 여러분 상가 좀 제발 생각해서 분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각해서 웬만하면 네네. 원베일리는 한강과 연결하는 재밌는 여러 요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래퍼는 또 설해마을이나 다른 근생시설들 밑에 있는 천이랑 같이 연결하는 그런 시설들이 약간 또 특장점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비교해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각자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팍하고 반래퍼랑 비교했을 때 저는 근본적인 펀더멘탈 위치는 반래퍼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리팍이 사실 층고도도 높고, 아리팍은 층고가 거의 260인데 여기는 230
230인가 22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30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층고에서도 압도적인 좀 차이가 있고 신축이다 보니까 시설이 더 좋고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위치 자체는 여기가 더 좋다. 아리팍은 당연히 한강하고 가깝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여기 반내포 81평 사는 지인이 있어요. 아리팍하고 반내포를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리팍을 팔았는데 아리팍에 살아보니까 신축이고 다 좋은데 한강에 완전히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는 소음이라고 분진이 좀 들어온대요 많이. 그리고 실제로 단지에서 산책을 하면 한강 바람이 엄청 몰아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좀 부른다는 산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생시라고 요즘 더 가깝고 아리팍은 좀 더 이제 한강 쪽에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근생이나 이런 게 좀 없고 여기는 반포중앙운동장이 또 바로 앞에 있고 초등학교가 또 바로 안에 있고 이런 장점들 그리고 세하고가 또 바로 여기서 걸어가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여기가 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팍이 비싸게 됐던 건 신축 효과가 또 있는 거죠. 또 한강뷰 나오는데 또 죽이니까 반대편도 한강뷰가 안 나와요. 그런 장단이 있어요. 뭐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신축 효과, 한강뷰 그리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근생사고 가깝고 신세계 가깝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되게 가까이 있고 반내퍼를 제가 뭐 주민도 아니고 제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10몇 년 전에 첫 집을 살 때 반내퍼를 봤었어요. 34평을 올려다가 그때 바보같이 설해마을 빌라를 선택을 해서 같은 기간 동안 반내퍼는 2배가 됐는데 빌라는 안 오르더라고요. 빌라 사는 거 아니구나라고 뼈저린 어떤 후회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 반내퍼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만큼은 아니지만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잠원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다녔을 때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아졌지만 진짜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반내퍼랑 이 라인 있잖아요. 원래 제가 설해마을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 여기 안 살았어요. 반포 주공 2단위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이제 재건축을 한 건데 당시에 주공 아파트는 평수가 다 10평대, 20평대, 뭐 30평대 다 이랬을 거예요. 작고 고급 빌라들이랑 이런 데가 다 설해마을에 위치해 있으니까 부자들은 다 설해마을 살고 육교를 중심으로 방배중학교 쪽으로 올라갈수록 부자들이 많았고 이쪽으로 오면 사실은 그냥 반포 서민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반포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으니까 부자 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부가 이동을 했죠. 재밌는 게 2008년 9년에 반내퍼랑 반자가 준공된 걸 시작으로 아파트에도 이렇게 큰 평수가 있어? 아파트도 이렇게 잘 해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실제로 당시에 설해마을이나 이런 데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요. 큰 평수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큰 빌라 살았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원래는 그렇게 부자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 아파트 한 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도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물갈이가 많이 되잖아요. 입주민들이 이제는 다 바뀌었죠. 평당 1억 뭐 평당 9천 이렇게 하는 아파트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원주민들은 거의 다 나갔고 대부분 다 물갈이가 되면서 여기도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더일이랑 나인원 뭐 이런 데 제외하고는 진짜 완전 고급 아파트 제외하고는 여기가 아마 압구정 좀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소득수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살는 그런 곳이죠. 저희는 영정이랑 40평대 촬영을 위해서 왔는데 반내퍼 40평대입니다. 40평대 동인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4년 정도 됐으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거 올드한 느낌이 좀 있고 럭셔리한 느낌보다 약간 올드한 앤틱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마스터룸 건너편에 있는 드레스룸인데 이 집이 풀 인테리어를 다 한 집이잖아요. 유일하게 좀 구조가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벽을 쳐가지고 둘러놓으셨는데 원래는 다 뚫려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인테리어 보려고 온 건 아니지만 구조를 좀 설명할 때 40평대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그래서 아예 드레스룸으로 다 네네 여긴 드레스룸으로 해놓으셨고요. 여기 원래 베란다예요. 여기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아닌데 드레스룸 쓸 때는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고 기본적으로 반내퍼가 어떤 동에 가도 호수가 되게 안 좋은 데만 아니면 나쁘진 않은 게 건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동과 동 사이가 좀 멀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옆에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좀 세대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베란다 쪽이니까 이런 거 빼고는 여기는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순정 상태가 아니어서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가 층고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도 2m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자 갔을 때 약간 층고가 낮다. 2009년이 준공이 됐거든. 비슷한 시기인데 반자나 반내퍼나 이제 층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정이 손 이렇게 들어봐요. 그냥 닿잖아요. 이렇게 까치발 되면 좀 많이 닿거든. 저도 까치발 되면 이렇게 닿거든요. 저는 180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층고는 높은 편은 아닌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기가 원래 순정 층고가 23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이고요. 구조는 똑같은데 확장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확장을 하셨고 확장을 안 하면 이제 여기가 막혀 있을 거고요. 전용 면적 114인가 116이잖아요. 단순장 비교하면 어때요? 마스터룸 크기가? 확장 안 했다라고 보면 확장 안 했다라고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넓어 보이는 똑같죠. 거죠. 왜냐면 저희도 네. 46평형의 집이니까 전용이 35평. 이거랑 거의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인가요? 보니까 확장하고 싶네요. 확장하려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붙박이장이 원래 여기 배치가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대요 순정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 뜯어내고 여기다 붙박이장을 하신 이유가 이쪽으로 바로 욕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욕실도 바로 원래 구조는 그대로인데 요걸 인테리어 새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만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여기가 원래는 샤워부스였는데 여기를 욕조를 만드셨대요. 아 여기 샤워부스인데 욕조를 만드셨구나. 반내퍼가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고 나니까 웬만한 신축 아파트보다 좋다. 풀 인테리어를 하면 신축보다 나아.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비용 줄이려고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고 구조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깔끔하잖아요 되게. 서브룸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브룸도 풀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구조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서브룸이 그렇게 좁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순정인가? 풀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서 뭐가 순정이고 뭐가 이거는 아닌지 순정 모르겠네. 아닐 거 없을 이 거야. 창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뭐 하신 것 같아요. 잠원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있는 동인데 네. 초등학교다 보니까 소음이 들리잖아요. 애들 막 뛰어노는 소리가. 서리마을이 낮으니까 이쪽 뷰 되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확 뚫려 있어요. 네, 이 창고가 서브룸 너무 쪽이. 좋겠네요. 저기 보면 대법원도 저렇게 보이네요. 서리마을 이쪽으로 쫙 올라가는 경사길에 있는 네. 이 빌라들도 다 보이고. 확실히 반포 자이보다 뷰 자체는 차원이 다르다. 반포자이도 이제 좋은 뷰는 좋은데 여기가 좀 숲이 많아. 그래서 네. 보면 반내포는 사실 나 진짜 수백 번 와봤거든. 뭐 아는 지인집부터 해가지고 설에만 살 때 반내포를 진짜 산책을 많이 왔어. 김영모 빵 사가지고 여기 천 있는데 걷다가 가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반내포 주민들, 제가 주민도 아닌데 여기서 산책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면 호수도 있고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인상적인 게 뭐냐면 건폐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안에 진짜 높은 나무들이 많아요. 네. 반내포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 조경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2000세대 이상의 핵심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반내포만큼 조경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준공이 2009년인데 네. 2010년인가에 상을 받았을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실제로 내가 막 걸어보고 해도 물론 반자도 되게 좋은데 반내포가 훨씬 잘 돼 있어. 오밀조밀하게. 여기 반자는 솔직히 약간 그 동네만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옆으로 내려가면 천으려는 맞아요. 공원들이 다 섞여 있는 느낌이라 맞아요. 규모도 커 보이고 네. 훨씬 시원해 보이고. 약간 반내포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잠원초등학교 쪽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를 건너면 이제 바로 설해마을이고요. 이 앞에 천이 흘러요. 맞아, 근데 그 너무 천을 따라서 나무가 딱 우거지게 딱 돼 있는데 벚꽃 피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벚꽃도 너무 예쁘고 거기 따라서 쫙 걸으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산책로로 엄청 좋아요. 거기가. 저는 진짜로 많이 설해마을 살 때 굉장히 많이 갔었던 곳이고, 근데 사실 이게 반내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 네. 환경도 궁금해하시겠지만 순정이 어떤가를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다 새 걸로 사실 교체하시고. 순정은 뭐 자이랑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순정은 반대거가 더 구려. 체리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 되게 올드. 근데 인테리어를 대부분 다 이제 14년대생가 하시니까. 여기가 서브룸, 처음 서브룸을 봤고요. 두 번째 서브룸은 여기가 이제 신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서브룸에서 나가면 여기 바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40평대인데 화장실이 두 개예요. 그렇죠. 보통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이렇게 네, 있죠. 맞아요. 아, 보통 두 개. 그렇구나. 저희는 거실 화장실이 좀 크고 안방 화장실이 약간 조금 더 작아요. 거실 화장실인데 여기 인테리어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전부 다 깔끔하게 이렇게 변기랑 요거 손 씻는 데랑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게스트들이 보통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아이들이 쓰거나. 두 번째 서브룸인데 블링블링하네. 여기 애기 방인 게 딱 티가 나는 게 요런 소품들이, 여기 애기가 앉는 요런 네. 의자 되게 귀엽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기 침대를 빌트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애기 다치지 말라고 저기 쿠션들 다 해놓으셨고, 근데 이게 서브룸이 확장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베란다였다고 해요. 네. 확장하셔가지고 이 밑에다가 뭐 이제 난방 같은 것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딱 보면 애기 방에서도 뷰가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브룸 1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브룸 1하고 2가 붙어 있는데 이 뷰도 이제 잠원초등학교 뷰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세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히 약간 그런 소음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여기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좀 많이 시끄럽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전에 반내포 처음 들어올 때 정문에서 애기들이 공 차고 말다 공 맞을 뻔했거든. 여기가 애들이 너무 많구나. 애들이 많은 걸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인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애들 키우는 집들이 또 많으니까 애들 막 이렇게 뛰어놀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공 맞을 뻔하고. 그러니까 서브룸인데,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보통의 40평대 아파트보다 넓어 보이는 이유는 확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50평대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들잖아요. 네, 확장을 안 하면 이 정도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서브룸 2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거실인데, 네. 거실도 되게 넓은 느낌인데 단센자랑 비교하면 어때요? 네. 크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모르겠어요. 순정을 안 네, 봐가지고. 맞아요. TV 이걸로 그냥 조그만한 걸로 대체를 하셨구나. 근데 요즘에 가정집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보통은 소파를 여기다 놓고 TV를 앞에 놓으면 네. 집이 좀 좁아 보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TV를 아예 저렇게 세워놓는 스탠드형으로 놓고 요렇게 하면 집이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전부 다 스탠드형으로 놓고 집을 더 넓게 쓰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소파 네. 하나만 놓고 탁자 같은 건 안 놓으시고, 여기는 그리고 빌트인 보시겠죠? 수납장 그냥 만들어 놓으셨고, 거실 뷰를 좀 보죠. 이 동 자체가 거실 뷰, 서브룸 1, 2 뷰 자체가 다 잠원초등학교 뷰예요. 뷰는 사실 뭐 되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쪽으로 탁 튀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튀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도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살짝 여기 거실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네. 저 거실에서 이렇게 보이긴 보일 것 같아요. 만원경 갖다 대는. 이게 이건 창호를 또 여기 해놓으셨고 두 개를 해놓으셔가지고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집주인분께서. 여기 이거 딱 걷고 보면 그래도 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리가 막 시끄럽게 지금은 들리는 건 약간 아닌데, 자연히 뭐 새 우는 소리, 그리고 네. 저기 애들 뛰어노는, 근데 소리가 막 들리진 않아요. 여기가 좀 고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찻길이 있는데, 이 찻길은 파출소 저기 앞에 있고, 여긴 자본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쪽에 맞닿은 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좀 소음이 들어온대요. 거실 받고 9억은 다 터놨죠 이거. 네. 사실 이렇게 보면 9억이 보통 40평대 아파트
아파트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게 보면 저 뒤에가 원래 세탁하고 이런 데잖아. 이 뒤에가. 근데 이거를 진짜 영리하게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쪽을 다 터버리고 냉장고를 다 가려버리고 뒤로 이렇게 세탁하는 데를 만들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좀 보이거든요. 아예 여기를 이런 식으로 냉장고로 가려버리면 안 보이죠. 여기 보면 식탁이 크진 않아요. 아이들이 2명 있거나 파티를 되게 좋아하거나 이런 식탁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내가 지금 인테리어 한 걸 보니까 최대한 공간을 넓게 쓰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가 부엌이 한 이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6인 식탁을 세워놨거든요. 해놓고 이제 이쪽으로 다니게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그리고 여기 사모님이 좀 여기 주방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띄워놨네요. 되게 여기 인덕션하고 이렇게 이 정도 구조가 나오려면 70평대가 돼야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원래는. 대신 식탁을 줄인 거지. 40평대에서 이런 구조 뽑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식탁을 줄이고 이걸 뽑을 거냐, 식탁을 좀 넓히고 이걸 좀 좁힐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구조를 이렇게 딱 뽑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다가 식탁을 여기다 쓰셨어요. 식탁을 이쪽에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뻥 뚫린 뷰에다가. 근데 되게 독특하다. 보통은 거실에서 뭔가 TV를 보거나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식탁을 여기다 놔버리면 딴 걸 못 하거든. 라이프 스타일이 좀 짐작이 되는 맞아요. 그런 배치네요. 네, 여기 신발장. 신발장이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 네. 이렇게 확장해서 또 인테리어를 만드신. 이것도 확장한 거예요? 네, 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만들고. 어차피 사실 신발장 같은 경우가 이쪽에 비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또 활용한 것 같아요. 확실히 베이스 자체가 34평보다는 40평대가 인테리어 할 만한 여지가 좀 더 맞아요. 많긴 한 것 확실히 같아요. 많은 것 30평대당 인테리어를 해도 조금 이제 잘 안 나오거든 그게. 그렇죠. 잘. 네. 근데 40평대니까 확실히 더 잘 나오네요. 네, 확실히 좀 규모가 크기가 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영정이랑 여기 단지도 많이 둘러보고 했는데 저는 둘러보면서 일단 반래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반포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시세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뭐 찾아본다 나오는 얘기긴 네. 하지만 여기가 부동산 시장이 한참 안 좋을 때 올해 1월달에 34평이 30억에 최저가로 거래가 네, 됐어요. 맞아요. 당시에 호가도 30억 정도였고 그리고 실거래가 30억 정도가 찍혔었는데 이제 계속 가파르게 상승만 하다가 네. 꺾인 거였거든요. 평당 1억이 넘다가 이제 30억에 이제 됐고 아리팍 같은 경우도 40몇 억에 막 이제 되다가 34평 기준으로 거기는 호가가 45억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호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리팍이 신축이니까 당연히 호가도 낮은데 반래퍼는 거래가 좀 찍히거든요. 반래퍼 81평이 81억에 거래가 됐어요. 네, 최근에 그렇죠. 4월달에 그것도. 맞아요. 지금은 서울 부동산이 쫙 우상향해서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다시 좀 반등한 그런 분위기고 잠실도 20억 회복했잖아요. 네. 이게 과연 바닥을 치고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다시 바닥을 내려갈 치고 거냐. 일시 반등했다 내려갈 거냐 네. 이건 몰라요. 그거는 지금 무조건 이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대충 여기는 평당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시대가 이렇게 찍히고 있고 그렇죠. 호가도 그 정도 하고 네.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리팍은 거의 실거래가 없는데 여기 실거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또 34평이 보통 호가가 34억이에요. 네. 근데 전세는 13억 14억밖에 안 해. 실거래 찍힌 거 전세랑 보면 맞아.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해요. 이게 가장 저는 리스크 팩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약간 서울 아파트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가장 급매물들이 좀 소진이 되면서 호가도 늘어나고 호가도 위로 올라가면 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전세가 너무 낮아요. 지금 전세가 확실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전세가 낮아진 상황이고 원베일리가 2,9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사실은 당분간 반등을 못 맞아요. 하거든요. 실거래로 진짜로 이거를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전세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 매매가 확 뛰긴 좀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순정 상태에 있는 집을 네. 보면 굉장히 좀 낡았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오늘 우리가 좀 인테리어 된 집을 네, 보니까 와, 진짜 네. 좋아 보인다. 네. 실제로는 확실히 13년 된 아파트 티가 나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주민들 제 친구들 여기 되게 많이 사는데 하는 얘기가 주차가 좀 불편하대요. 방폭 주차가 안 돼 있고 네. 주차장이 좀 낡았고 그리고 세대당 1.7대밖에 안 돼요. 주차장이. 그렇죠. 주차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네.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차가 다니는 거 단지에 그게 굉장히 단점이고 층고가 낮다. 이게 좀 정도 단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다른 거는 다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몇몇 개가 단점인데 뭐 그 정도 단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나인원 분양받기 전에 그 당시에는 나인원이 분양 가격이 40억대였고 네. 75평이 여기 81평이 매매 가격이 30몇 억밖에 안 했어. 와이프한테 나도 큰 집 사는 걸 좋아하니까 81평을 갈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 저는 반포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반래퍼가 반포 대단지 아파트 입지 중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반포 자이보다 반래퍼가 같은 평수 대비로 봤을 때 5에서 7% 정도 더 비싸요 항상. 최저 이제 실거래가 찍히 28억대고 지금도 호가가 28억 9억이 나온 데가 있어요. 반포 자이가 그랬었고 반면에 반래퍼가 그것보다 2, 3억 정도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 3억의 갭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자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반자나 반래퍼나 취향 차이긴 하지만 왜 시장에서는 반래퍼를 더 비싸게 받아주느냐를 보면 위치가 반포에서 제일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반래퍼의 위치를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반자는 단지 안에 차가 안 다니잖아.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 너무 사실은. 메리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화고가 있으니까 약간의 학군 차이와 그리고 위치 이 차이가 반자랑 반래퍼의 그 가격 갭을 만드는 것 같아요. 반자 같은 게 옆에 경부고속도로 다니고 좌우로 다 큰 도로들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약간 뭔가 갇혀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좌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언급해야 돼. 고속터미널이 앞에 있잖아요. 공기가 나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나빠요.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데
사는데 공기가 좋을 수가 있나요? 반포 사는데 그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 동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 고속터미널이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나마 반래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반래퍼가 공기가 좀 좋은 편이고 반자는 앞에 있는 부분들 반센자도 앞에 있는 부분들이 네. 터미널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공기가 좀 안 좋더라고. 네. 확실히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거와 설해마을 근처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것도 차이가 커요. 맞아. 고속터미널 상가가 메인 베이스인 곳하고 여기처럼 설해마을이 메인 베이스인 곳하고는 확실히 저는 상권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래퍼가 좀 더 비싼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포의 대장주인 반래퍼를 돌아봤는데 영정이랑 또 즐겁게 재밌게 돌아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네. 있었는데 이거는 뭐 딴지는 아니고 반래퍼가 보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저도 저 반센자 사는데 맨날 여기 산책하러 왔었는데 외부인들이 좀 쉽게 네. 들어올 수 있고 동 안에도 물론 비밀번호나 입주민 카드 찍어야 되지만 네.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단지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 슬쩍 들어가면 저희도 아까 모르거든요. 전에- 보안은 조금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보면 여기 좋을 것 옆에 같아요. 스테이트는 어때요? 힐스테이트도 물론 좋죠. 위치가 너무 좋은데 네. 반래퍼의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하이호한 네, 맞죠. 느낌이 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단지 수도 적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위치는 굉장히 좋지만 네. 그래도 반래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랑 다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다르죠. 맞습니다. 네, 네.